자, 소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TV 제임스 조 TV의 제임스 조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남들 다 하는 상품을 내가 소싱해서 올렸더니 내 상품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최저가보다 공급가가 높은 경우를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사업도 사업인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잡상인이 아닌 사업가로서 한 발짝 더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8년 동안 수천 개 상품들을 만나고 소싱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4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성, 두 번째 가격 구조, 세 번째는 지속적인 공급 여부, 네 번째 구매 조건과 결제 조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성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은 시장이 70% 이상 형성되기 전에는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고 자서전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트렌드가 너무 앞서서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나 트렌드가 너무 뒤쳐져서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품,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관심이 있어야지만 상품도 검색해보고 구매 전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셀러들이 시장을 진입할 때 내가 소싱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을 최소한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셀러들은 특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점해서 시장이 아예 없는데 미리 진입해 있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진입 장벽이 다소 높지만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시장을 진입하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생존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존 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다소 낮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초보셀러들은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막 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무거나 막 한다고 해서 물론 뭐 얻어서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물고기가 잘 나온다라는 정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잡히든 안 잡히든 그곳에서 놀아야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려면 우리 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잘 팔리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스스로 관심이 많은 상품들 위주로 우선 진입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내가 관심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관여도가 다른 카테고리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또는 관심이 있는 종목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파생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구조입니다. 제품은 상당히 좋은데 막상 공급가를 받아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랑 내가 받는 공급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공급가보다 최저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대개 도매 사이트에서 올라온 상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진입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되지 않은 상품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같이 자사 제품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런 이유로 온라인 판매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마구 뿌렸다가 가격 관리가 안 돼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고 한데 가격이 무너져 버리면 이 상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공급했는데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놓고 연락도 두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 구조가 안 좋지만 나는 구성을 다르게 해서 좀 더 비싸게 파시는 분도 있으시고, 차별화 전략, 나만의 브랜드를 붙여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것이 조금 더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워낙 스마트하셔서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상품 찾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이왕 우리가 소싱할 거면 제품 가격이 살아있고 마진 구조가 공급가에서 25%에서 40% 정도는 확보가 된 상품들을 소싱하는 것이 우리가 추후에 마켓 수수료와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등이 다 빠지고 나서 영업이익으로 그나마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 소싱을 할 때 적어도 25%에서 40% 이상 되는 소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마진 구조가 처음에는 찾기 힘들다 하면은 적어도 마켓 수수료가 빠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 10%에서 15% 정도를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공급 여부입니다. 소싱을 하고 좋은 가격을 갖고 와서 내가 마케팅까지 태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조사에서 혹은 공급처에서 상품이 더 이상 나에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몇 개월 동안 마케팅도 하고 상위 노출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들로 활용해서 진입을 했었는데 제품이 단종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급처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와 월 생산량,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 여부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상품을 소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구매 조건과 결제 조건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러면 이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품을 사입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미니멈 오더 수량이 너무나 커서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공급처와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 그리고 추후에 공급받을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입을 할 때 또는 공급을 받을 때 조금 까다로운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품들은 다른 판매자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품을 소싱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선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들만의 비즈니스 철학을 정립하셔서 멋진 사업가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갈게요. 3개월 만에 1억 매출 달성. 돼요? 아예 여기 3개월 만에 월 1억 달성하는 방법 좀 배우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유료 강의 들으려고요? 얼마인데요?